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실습 박람회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면접 유형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박사 유영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면접에 대한 기본 준비와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 그다음에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기본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실까요? 자기소개, 이력서상 질문, 회사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 지원 동기, 직무에 대한 이해, 살아온 경험, 입사 후 포부, 향후 회사 생활, 마지막 한마디. 자, 여러분들은 혹시 면접 경험이 있으신가요? 면접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의 친구들은 그 스크립트라고 면접 예상 질문을 한 20가지, 30가지 뽑아서 열심히 모험 답안을 열심히 만들고 그것을 며칠 동안 외우고 그렇게 면접을 준비합니다. 제가 면접 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는 스크립트를 만들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 스크립트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글을 아무리 능숙하게 외운다 하더라도 글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면접 때 보면은 굉장히 표시가 나요. 그래서 면접은 글이 아니라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줌으로 녹화를 뜨지만은 줌 여러 가지 녹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말을 해보고 녹화하고 그것을 들어보고 다시 지우고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20가지, 30가지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면접 상황에서는 꼭 내가 준비하지 않은 어느 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당황할 때는 이제 얼굴빛이 바뀌고 눈동자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자, 그래서 면접은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답변에 대한 로직, 답변에 대한 방법,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질문에는 이러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 키워드만 우리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말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물론 이 7가지에는 1분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답변을 하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명을 뽑는데 면접에 10명이 왔어요. 그럼 몇 대 몇인가요? 네, 3.3대 1입니다. 실제 면접은 3.3대 1일까요? 제가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면접은 3.3대 1이 아닙니다. 그럼 몇 대 몇일까요? 자, 10명이 지원하면은 그 중에 2명은 어느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더라도 합격입니다. 즉 90점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중에 3명은 누가 평가해도 어느 분이 평가해도 75점 이하예요. 결국 탈락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중간한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5명 중에서
남은 자리는 몇 개인가요? 예, 하나예요. 결국 면접은 5대 1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90점으로 합격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75점으로 탈락할 사람도 아니야. 어중간한 한 82점에서 한 85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내가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그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스피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정입니다. 이 스피치와 표정이 내가 5대1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은 스피치를 어떻게 하고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면접 장소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다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한번 재보셨나요? 한번 나중에 이거 시간을 내서 내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속도로 보면 한 46초, 47초 정도의 속도로 본인 소개를 해야 가장 적절한 속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신감이 최고에서 첫 번째 스피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두 연예인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현희 그리고 홍진영이라는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말에 대한 스피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홍현이라는 개그우먼은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웃는다. 그리고 홍진영이라는 가수분은 또박또박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호탕하게 한번 웃어보시죠. 자, 저처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자, 면접 때 면접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번에는 홍현희 씨는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을 하셨죠? 그 상황에서 홍진영처럼 또박또박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말이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이야기할 것인가? 키워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라는 단어를 입을 크게 벌리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중에서 키워드를 하나만 선정해 볼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손동작과 함께. 자, 시작. 한번 해보셨나요? 자, 여기서는 키워드는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그리고 한 옥타브 높여서 나머지 말들은 강물 흐르듯이 빨리 한 옥타브 내려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점심을이란 단어만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를 한번 넣으시고 여기에서는 액센트가 2번 들어가거든요. 즉 키워드가 2개라는 이야기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품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저의 경쟁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키워드에서 잠깐 쉬어도 됩니다. 품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저의 경쟁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품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저의 경쟁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스피치에 대해서 주의할 점, 우리가 강조할 점을 설명드렸어요.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자, 다시 한번 샘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시간이 만약에 오후 3시라고 가정을 해요. 자, 면접위원들은 아침 9시 반부터 하루 종일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오전 내내 면접을 보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한 3시쯤 됐어요. 면접위원들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물론 오전부터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 어차피 제 얘기 다 기억 못 하시죠? 제가 키워드만 액센트를 주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 단어라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스피치 훈련의 연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 샘플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느 단어의 키워드를 넣을지를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잘 들렸어요. 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말들은 흘려도 충분하게 그 흘린 말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해보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단어에 내가 키워드를 넣을지를 여러분들의 이 면접 답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 2번째, 3번째, 4번째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직무와 연계하여 나를 표현하자. 3번째는 신뢰를 주기 위한 구체적인 경험을 어떻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 자, 4번째는 경험은 팩트만 이야기하자. 어떤 생각, 나 이런 생각들은 이야기하지 말자. 요게 2번, 3번, 4번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샘플로 가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이 1분 자기소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뭐 성실합니다. 이런 인성과 관련된 키워드로 잡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내가 이야기하기가 되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직무 2개, 인성 하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 때 했었죠. KSEA. 이 중에서 첫째, K하고 S를 합해서 하나를 얘기하고 2번째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를 얘기하고 3번째, 에티튜드를 하나 잡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의 그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경험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저는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땡땡땡 보안 모듈을 프로그래밍 해봤습니다. XX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봤습니다. 여기에 뭐 6개월 걸렸고 뭐 팀원 몇 명 했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 다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읽는 사람이 45초, 46초. 느리게 읽으면 1분 걸려요. 이 내용도. 자, 구체적인 경험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 이런 일을 해봤어요. 나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설명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 첫째, 둘째, 셋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1분 너무 길다. 50초 이내로 끝내자. 1분은 너무 길다. 이 부분을 제가 자기소개서 항목을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1000자를 쓰세요. 그러면은 999자까지 쓰면은 참 힘들어요. 읽는 사람이. 한 950자 정도. 그럼 한 50자의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1000자를 쓰라는데 800자를 쓴다. 이건 너무 양이 적은데 한 950자? 그러면 충분합니다. 1분 소개도 똑같아요. 한 50초 이내로 나를 설명하는 방법. 10초 정도의 약간 여유를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둘째, 셋째 형식을 한번 샘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인데요. 이 친구는 서론에서 저는 IT 설계 능력, 운영 능력, 개선 능력이라는 3박자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첫째 설계, 둘째 운영, 셋째 개선점. 마무리에서도 설계, 운영, 개선 이렇게 키워드를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 같으면 한 2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빼느냐? 본문에서는 뺄 수 없겠죠? 근거에서는. 저는 첫째에서, 그러니까 강점, 서론에서 안녕하십니까? IT 직무 지원자 유영식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첫째, 설계 능력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를 3번 넣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다. 한 2번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서론에서 뺄지 마지막 결론에서 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명할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친구처럼 샘플에 있는 이 친구처럼 설계 능력, 운영 능력, 개선 능력이라는 3박자를 갖추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본문에서 첫째, 프로그래밍 및 전산 설계에 대한 전문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면 뒤에 얘기가 설계 얘기겠지? 네. 둘째, 운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얘기가 운영 얘기겠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셋째 봅시다. 셋째는 개선이라는 단어 앞에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수식어가. 이 수식어 때문에 개선이라는 단어를 놓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첫째 설계를 잘한다, 둘째 운영을 잘한다, 셋째 개선점을 찾아낸다. 이런 키워드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중요한 단어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일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구분자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요 첫째, 둘째, 셋째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첫째,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게 첫째, 둘째, 셋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 결론이 남았습니다. 결론이 뭐죠? 1분 소개는 면접 때 1분 자기소개는 썸 타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썸이에요. 자, 그러면 썸을 잘 타기 위해서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저리 설명하지 마세요. 매력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요게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저리 설명하는 순간 매력 떨어지고 자꾸 막 이제 그 면접위원들이 막 이제 주의를 집중 못 해요. 그렇다면은,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후속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툭툭 던지면서 후속 질문을 받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답변을 하는 방법이에요. 좀 전까지는 1분 소개라고 한다면 답변을 하는 방법. 이때는요, 잘 들어야 돼요. 질문이 뭔지.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즉문즉답을 해야 돼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우리 친구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다고 해요. 친구야, 점심 먹었니? 먹었어. 뭘 먹었니? 짜장면 먹었어. 맛있었니? 맛있었어. 이게 친구들 간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면접 때는 이게 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답해요. 점심 드셨습니까? 이러면은, 네, 제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요. 어제 엄마가 먹다가 남은 김치찌개가 냉장고에 있었고요. 동생이 먹다 남은 치킨이 있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묻는 말이 뭐였었어요? 점심 먹었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 시에 상대방이 묻는 게 무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먼저 그걸 답변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땡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경쟁력 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땡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저의 경쟁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 경험이 있으세요? 이러면은 네, 제가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어떠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는 방법이다. 자, 아까 제가 1분 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썸 타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변할 때도. 혹시 자기소개서 때 스타기법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타기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플러스 마무리. 자, 네, 우리가 면접 시에도 이 스타기법으로 답변을 하면요. 1분 30초가 걸려요. 1분 30초가 걸려요. 그래서 이 면접 때 답변도 스타 기법이 아니라 SA 기법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자.
SA 플러스 살짝 뭐 리절트 정도, 결과 정도 살짝. 그래서 SA 기법으로 답변을 하고 답변 시간을 40초 이내에 답변을 하자. 40초 이내에. 요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포함해서 4명이 면접장에 동시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4명을 평가하는데 물론 기업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면접을 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오고 한 1분, 1분 하면 28분 남죠? 그 4명이면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몇 분이겠습니까? 7분이에요. 7분인데 1분 속에서 벌써 1분을 소비해버렸어요. 그럼 6분이에요. 6분. 6분 사이에 면접관이 질문하고 내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답변은 40초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1분 동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거는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굉장히. 자, 그럼 이제 40초 이내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지?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S.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딱 2문장으로 10초. S 10초. A1 15초. A2 15초. 그 다음에 결론 또는 결과 아니면 느낀 점 한 10초.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성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A1, A2는 뭐냐면은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요. 저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어요. 첫째 15초, 둘째 15초 이런 방법입니다. 자기소개에서도 행동이 한 40% 이상 차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면접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요. 저는 첫 번째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에요. 팀 활동을 할 때 팀원 중에 한 분이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제가 어떠한 동아리에서 어느 팀원이 어떠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저는 팀장으로서 조장으로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어요. 첫 번째, 갈등을 빚은 그 친구가 어떠한 이유로 갈등을 하는지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했습니다.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팀원들한테 이 친구에 대한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팀워크를 다시 구축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첫째, 둘째 형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 자, 이런 방법으로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자신감이 최고에서 첫째는 스피치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정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 메이킹에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에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첫인상에서 효과적인 첫인상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면접위원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오류를 되게 많이 해요. 면접 볼 때. 그래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오류가 첫인상의 오류예요. 첫인상의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훈련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첫인상에 대한 그 오류를 되게 많이 겪는 거가 실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소용스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시각적인 요소, 즉 표정, 자세, 동작, 뭐 용모나 복장 등 여기에 이제 표정이면 뭐 미소 뭐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음, 청각적인 요소는 이제 우리가 스피치 부분이죠. 음성의 톤, 음성의 크기, 억양호죠. 이건 아까 스피치에서 훈련을 했고요. 그러면 내 표정을 어떻게 지으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소 연습을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실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웃는 연습도 하고 이럴 텐데 지금 이제 예,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미소를 띄우면서 할까? 이 훈련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씩 웃어보기도 하고, 이런 표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면접 보는 시간 30분 내내 이런 표정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세나 복장 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일이 뭐 자세 같은 훈련을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외적 이미지, 표정, 외모, 뭐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편입니다. 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온라인 면접을 많이 보죠.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면접을 볼 경우에 면접에 대한 복장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면접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4가지 중요한 그 면접의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면접을 보면은 1차 면접, 뭐 2차 면접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어느 기업은 그냥 합쳐서 면접 한 번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1차 면접은 우리가 실무 면접,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1차 면접은 우리가 직무 면접,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즉 1차 면접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묻기도 하고요. 2차 면접은 이제 인성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자, 면접의 방식은 밑에 보면은 경험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 이 4가지가 많이 쓰이긴 합니다. 좀 전에 계속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경험 면접 방법이에요. 그렇죠? 경험 면접.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주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면접이 경험 면접입니다. 자, 먼저 경험 면접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즉,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지금도 그러한 행동, 행태가 나오겠지라고 평가하는 것이 경험 면접입니다. 우리 면접의 대부분이 이 경험 면접이죠. 매력적인 경험 소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 아니면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발적인 아니면 능동적인 아니면은 방법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했다. 그다음에 내가 능동적으로 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액션 방법을 통해서 했다. 이런 자발적, 능동적, 구체적인 방법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과가 확실한 어떤 성과가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 매력적인 소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도 내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지? 를 중심으로 잘 소재를 찾아서 답변을 하시는 방법이 경험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황 면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상황을 주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래요? 이런 방법을 묻는 거고요. 요거는 뭐 가치관, 태도 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그런 면접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 면접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답변이 이렇게 뭐 거의 뭐 비슷하거나 뭐 이런 약간 꾸며지거나 이런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상황 면접에서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에요. 뭐 20층 아니 5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신이 서 있는데 오른쪽에는 뭐 1살짜리 아니면 2살짜리 꼬맹이를 안고 있고 만삭인 임산부가 서 있고요. 왼쪽에는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짐을 짓고 지팡이를 지우면서 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신데 당신은 누구를 먼저 케어하실래요? 이라는 질문이에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먼저 케어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어떠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만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면접 유형이 상황 면접이고, 아니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역할 연기, 뭐 롤플레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세일즈 면접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 면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요. 발표 면접. 발표 면접은 통상적으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주제나 자료를 줘요. 그리고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주제를 빨리 읽고 이제 큰 전지 같은 걸 하나 주죠. 전지를 주면서 내가 그 주제에 관련돼서 이제 전지에다가 요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발표하는 이런 방법이 발표 면접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자료를 검토하고 내가 논리력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를 정확하게 하는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발표 면접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제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까, 또 어떻게 내가 스피치할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 발표 면접이거든요. 이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지에다가 그렇죠? 전지에다가 PPT 형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을 할 때 전체적인 요약에 대한 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 키워드만 중심으로 메모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주로 뭐 현황, 문제점, 뭐 개선 방안, 뭐 기대 효과, 뭐 이런 방법으로 뭐 목차를 정해서 그 목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현황인데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선 방안이 발의가 될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준비하고 발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에는 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즉 서로 합의하는 토론 방식이 있고 하나는 찬반 토론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 찬반 토론 방식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료들을 한 20분, 30분 정도 숙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당신은 찬성, 또, 또 다른 분들은 반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갈려져요. 찬성, 반대. 그러면 나는 이제 찬성하는 측면에서 내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에서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동의하면서 여기서는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돼요. 자, 이 토론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면접관들은 한 20분 정도 그 토론 시간을 주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회자도 정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정하게끔 해요. 한 4명 또는 6명 정도가 한 조가 되는데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누가 나가서 자연스럽게 사회자가 스스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사회자를 본다 해 가지고 점수가 좋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사회만 보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기 의견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감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말이 많으면요 감점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다, 6명이다, 그러면 30분이다 하면은 한 사람당 5분 정도 발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 너무 말이 많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또 어떤 친구 반대로 미소만 짓고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면서 메모를 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근거로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반박할 경우에는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눈에 띄어요. 한 30분 정도 보다 보면. 그래서 자, 결국은 이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나의 논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제시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듣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억셉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억셉트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한 20분쯤 한 3분의 2쯤 지나면은 이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이런 토론 면접도 어 물론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면접의 방법이 있다. 다시 한번 드린다면은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다음에 발표 면접, 그다음에 토론 면접 이런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거 4가지를 다 쓰는 방법은 없고요. 경험 면접에다가 발표를 하느냐 경험 면접에다가 토론을 하느냐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면접도 굉장히 준비할 게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와 관련된 설명은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그러니까 직무 면접은 실무 면접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어떤 개념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그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암기를 하시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그 개념들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많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3번의 강의를 저와 함께 따라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에 꼭 하실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봐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뵙도록 하고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